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요즘 뉴스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마 세계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짧게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 이름 보면 뒤에 이렇게 스탄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식으로 이 스탄이 땅이라고 그럽니다. 랜드. 그러니까 여기 잉글랜드, 도이칠랜드, 폴란드 이런 식으로 땅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강성했을 때 누구의 나라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 이유도 일단 빈라덴 잡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이 중동의 그 패권, 이 석유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국가 이익에 그렇게 부합이 안 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여러 가지 국가적 전략을 선택한 거겠죠. 저 그냥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과의 패권 전쟁인데 중국과의 싸움에 몰두를 해야지 지금 여러 가지 양수 겸장을 제가 보기엔 한 것 같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은 동맹이라고 보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는 지금 캐나다하고 호주죠.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인도는 적의 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을 꼽을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 유럽은 미국이 좀 거시기했을 겁니다. 얘네들은 립서비스만 하고 얘들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그렇게 크나큰 분쟁에 뛰어들진 않죠. 근데 지금 에너지 패권이 지금 미국이 셰일가스가 있고 지금 자동차는 지금 2차 전지 시대로 가고 태양광, 풍력, 이제 수소에너지로 갈 텐데 여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보기에 제일 큰 거는 중국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유럽을 연맥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를 지금 중점을 두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동북아시아 요쪽을 중국은 이쪽으로 진출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스탄이고 아랍권 애들이랑 부딪혀야 됩니다. 이 회교도들하고 해양으로 나올래니까 일본, 한국, 필리핀 여기로 왔다 갔다 하죠. 미국이 남중국해 항해 자유 그래서 그리고 여기 호주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막혀버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 카자흐스탄이 이게 신장 위구르랑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텔레반이 지금 차지를 해버리면 예? 아까 스탄 붙은 데 중에서 수니파가 지금 투르크,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은 있고 그다음에 터키가 그쪽 계통인데 얘네들이 뭉쳐버리면 지금 중국은 여기다가 그러면 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될 겁니다. 1대1로 하면 이쪽으로 네? 진출하기 위해서는. 근데 얘네들이 그 돈 받아먹고서 말 잘 들을까 모르겠어요. 처음엔 돈 받고 듣는 척하다가 얘네들이 이념이 더 종교적으로도 그게 뭉치는 애들인데 신정일치로 가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정 위구르 건드리면 중국은 지금 여기 다 에어싸는 거예요. 에어싸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대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북한을 지금 성김 오고 러시아 오고 그러는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친미 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친미까지 아니어도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게 북한을 발판으로 삼아서 미사일이다 핵이다 뭐다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는 건데 아마 저는 미국이 이쪽에서 신경 쓰던 거를 이쪽으로 몰아서 여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닌가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은 이쪽은 돈을 꼬라박아야 되고 이쪽은 진출을 못 하는데 막혀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해서 지금
북한도 지금 말로만 그러지 뭐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지들도 지금 다급하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정상적인 그 외교 내지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정권 유지하고 얘네들이 이 미사일이 뭐 이쪽으로만 갑니까? 이쪽도 가는 거지. 이제까지 고구려가 뭐 해양 세력하고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일본 애들하고 이까지 그때 게임도 안 됐는데 늘 여기 북방 유목민족들하고 중국 애들이랑 늘 다툼이 있었던 그 DNA가 흐르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세계전 이목도 이쪽에서 빨리 빼가지고 북한을 어떻게 외교적 성과를 누린 다음에 압박을 좀 가하려는 거 아닌가. 그게 또 그래서 아마 그런 뉴스가 나오면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북방 관련주도 한번 반등했다 다시 또 빠져 있으니까 노리고 있다가 그런 게 나오면 26일 날 끝나나요? 한미훈련이?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얘기들이 봐서 좀 돌아간다 싶으면 그쪽으로 좀 뭐 일정 부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제가 아마 좀 우리나라가 미국도 한번 조정 받으면은 더 낙폭이 심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금요일까지 벌어져서 이거 장중에 플러스 나왔던 거 계속 밀어버린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다음 주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단기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진바닥일지는 추후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는 지금 뭐 7.7% 이렇게 빠진 거 나오는데 지금 개별로 보면 종목별로 보면 이게 아니죠. 지금 담보 부족 계들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가 1179원 왔고요. 대만은 금요일 날 그래도 조금 낙폭을 좀 줄여서 끝났습니다. 그럼 주봉으로 해서 올해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종합주가에서는 뭐 8포인트 조금 안 빠진 거로 나오는데 올해 SK 하이닉스 최고치 대비하면은 지금 31, 뭐 한 32% 빠졌죠.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25% 정도 됩니다. 다 이 정도 수준이죠, 지금. 모비스는 좀 더 많이 빠졌죠. 모비스는 38% 빠졌습니다. 올 들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뭐 자동차 볼까요? 기아는 22%, 그 현대차는 30%가 빠졌습니다. 근데 종합주가에서 그렇게 안 빠진 거는 이런 거죠. 자, 연초 대비로 봅시다. 연초 대비로 카카오는 지금 상승해 있는 거죠. 이건 많이 오른 겁니다.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신규 상장된 카카오뱅크는 뭐 상장되고 나서 배에 올라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수를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해버렸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연초 대비해서는 다 뭐 7, 80만 원 다 지금 거의 100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지수는 이쪽으로 잡아먹어서 저번 주 시작할 때 선물 미결제가 26만 7천 개에서 지금 한 6천 개가 더 늘었습니다. 27만 3천 개. 그리고 금요일 날 미결제가 7,500개가 늘어났는데 특이한 거는 외국인이 샀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미결제 수량이 늘어났는데 외국인이 4,100억 사고 기관이 1,000억을 샀습니다. 이거 특히 증돌이죠. 금융투자. 그러면 개인이 4,300억 정도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반등 나오기가 쉬워요. 일단은. 근데 진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단기 반등을 이용할 수는 있겠죠. 자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왜냐하면 선물뿐만 아니라 옵션도 개인은 팔았습니다. 금요일날 그 바닥에서. 그리고 외국인이 이 거래소에서 뭐 조 단위로 팔다가 1조 뭐 6천억, 8천억, 2조 7천억 정도 팔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줄었죠 이제. 그래서 2천억씩 3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수의 영향력은 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물로 봤을 때 선물은 금요일 날 이제 샀어요. 수요일 날 잠깐 사긴 했었지만 그러면 이
신용 잔고가 제가 25조 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2조 6천억까지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신용이 늘어난 날짜를 보십시오. 8월 9일서부터 늘어났습니다. 계속 하루에 2,700, 2,000억 계속 늘어났죠. 이제가 언제입니까? 8월 9일이 이때입니다. 8월 9일이 그 3,260이었습니다. 그때 10포인트 빠질 때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빠졌죠. 17포인트, 22포인트 뭐 이렇게 빼는 와중에 신용잔고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19일 날 빠졌죠. 목요일 날 이때가 61포인트 빠질 때입니다. 금요일 날 37포인트 빠지고 담보 부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반대매매 나가는 겁니다. 내지는 반대매매를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신용을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게 며칠, 지금 19일 거니까 이제 금요일 거는 나타나지 않겠죠. 3일 결제니까. 여기 들어갔던 신용들을 먹여줄까? 물론 뭐 표현이 그럽니다만, 그럼 그 전에 과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게 워낙 잔인하거든요. 시장이. 꼭 신용을 죽인 다음에 반등이 나옵니다. 올해 1월달, 올 1월에 19조로 출발을 했죠. 신용 잔고가. 그래서 꾸준히 늘어나서 지금 25조 현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 3월달을 한번 보자고요. 물론 그렇게까지 증시가 빠진다는 게 아니고 신용이 진바닥은 신용이 털리고 나서 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지만 2020년 작년 2월달 이럴 때 10조였어요. 신용이. 맞죠? 10조였었죠. 신용잔고가. 그랬다가 10조 때 있다가 3월달에 증시 폭락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아마 6조까지 빠졌을 겁니다. 단기간 내. 그죠? 6조까지. 요때가 3월 10일에서 25일이죠. 딱 이겁니다.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빠질 때 버티다가 이때 급락을 해버리니까 2,200, 300이 있다가 2,000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00포인트가 빠지는 겁니다. 밑에 꼴이 더 달렸지만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반대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작인 거죠. 그래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1440포인트.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신용 반대매매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와서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지수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카카오뱅크나 SK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수가 안 빠졌는데 지금 대형주는 먼저 빠졌단 말이죠. 그동안 주도했던 반도체와 자동차 이런 게 30% 이상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쪽에서 나오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대바닥인지 아닌지는 저 신용이 참 잔인한 얘기지만 신용이 더 털려야 됩니다. 늘 그랬어요. 그럼 외국인들은 봅시다. 외국인은 이 선물 옵션 봐서 금요일 하루만 보는 겁니다. 그냥 그래프 모양만 남아 있는 겁니다. 상방입니다. 기관계 보겠습니다. 기관계도 상방입니다. 금요일 날 개인이 하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는데, 단기 반등이 나오는데 그걸 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서 하는 건데, 대신에 누적은 개인 상방이죠. 기관도 뭐 당연히 상방이죠. 금요일 하루 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외국인은 풀면서 일단 아직도 하방입니다. 그러면 만약 외국인이 의도한 대로 된다 그러면 빠지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기들이 있는 현물을 내다 팔면 되겠죠. 공매도를 치거나 뭐. 근데 공매도는 수량이 크지 않고 자기 걸 팔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보통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수가 보통 7배 정도 되죠. 선물은. 현물 1,000억을 팔면은 그래서 현물 1,000억을 손해보면 선물이 반대편에서 2등이 난다 그러면 7천억이 2등이 나는 겁니다. 옵션은 몇 배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도 보통 10배 이상이 되겠죠.
그걸로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면 되겠죠. 원래 선물이 더 비싼 게 정상적인 콘텐츠 상황인데 백오데이션을 만들어서 선물을 사고 현물을 기계적으로 파는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기관이 됐든 외국이 됐든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제일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개인들 신용 반대 매매죠. 왜? 이거를 털어먹으면 그 다음에는 물량이 없잖아요. 자기도 올릴 때, 반대 포지션을 취할 때. 그러니까 개인들 신용이 반대 매매 나오면 자기들은 동시효과 또 상환시키면 되잖아요. 싼 가격에. 악랄한 수법을 씁니다. 언제나. 왜? 제로섬 게임이니까 파생은.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 단기 반등 나오는 거를 보고, 물론 그게 단기 반등이 될지 아니면은 장중에 올리는 척하면서 또 뺄지 그런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거는 환율과 대만 시장과 외국인 매매 동향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 반등이 나온다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걸 사야 되냐면 그냥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식시장에서 내가 좋게 보이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증시는 수급과 패션이다.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은 바탕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깨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력적으로 사는 종목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낙폭과대 구간에서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꾸준히 팔았죠. 물론 많이 팔다가 몇천만 주 팔다가 이제 몇백만 주로 줄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샀다 팔았다를 하는데, 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많은 수량은 아니더라도 종합주가에서 빠지는데 4일 동안 이래서 샀잖아요. 외국인들이. 200만 조금 넘게 샀네요. 수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도 그 며칠 전서부터 조금씩 샀죠. 그래 하루 팔았는데 그러면 둘 중에 뭘 사냐 그러면은 하이닉스 사야 됩니다. 물론 월요일 날 외국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걸 봐야 되겠죠. 월요일 날 위해서 외국이나 기관이 삼성전자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단기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10만 원간에 그런 거는 뭐 하지 마시고 낙폭과대들 많아요. 무지 많습니다. 우량주들 중에서. 그러니까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실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 사는 거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남북 관계에 어떤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패션이 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쪽으로 매매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 신용은 참 요번에 다음 주까지 만약 빠진다 그러면 진짜 험악한 그거죠. 지금도 손해가 클 텐데 현물로 가지신 분들 중에서 개별 종목 이상한 것들 말고 실적이 바탕되고 대형주 우량주 중에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에선 뭐 매도라는 게 아니죠. 근데 신용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팔고 싶어서 팝니까?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올린 것들도 이제 그건 수급이 깨지니까 그런 쪽은 안 보시는 게 낫겠죠. 실적은 전혀 바탕이 안 되는데 뭐 한다 하더라 뭐 한다 하는 것들은 이럴 때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물론 해먹는 애들은 뭐 또 해먹을 거예요. 뭐 대선 뭐 어쩌고 해먹을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